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올해 폭염과 가뭄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농업인분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내년부터는 배추와 무도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요, 2019년 노지 배추와 무, 그리고 호박과 당근, 팥까지요, 5개 품목을 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포함했고요. 네. 그리고 2020년까지 재해보험 품목 10개를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신규로 도입될 품목들은 지자체와 현장에서 건의된 30개 품목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농산물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더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환경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알배기 배추, 유자, 그리고 시금치입니다. 지금 시각 7시 2분 지나가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1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의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입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일은 1,192톤, 과일과채 650톤, 일반 채소 5,90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월요일과 비교했을 때는 1,986톤 적은 물량이 반입됐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다발무입니다. 오늘 687.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956.6톤 들어왔는데 어제와 비교해서 269.4톤 적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5톤 트럭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322만 1,600원을 기록했는데요. 어제는 383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60만 9천 원가량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지난 16일 840만 원대의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16일 이후에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500만 원대의 최고가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5톤 트럭 상품 기준. 지난해 30일이 이 점선이고요. 이 실선이 올해입니다. 11월 들어서는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9일 같은 경우는 542만 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이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가격이 다소 떨어지면서 오늘 322만 원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에 오늘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고구마입니다. 오늘 69.2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00.8톤 들어왔었는데 어제와 비교해서 31.5톤 줄어들었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8,476원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32,195원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는 3,719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지난 15일 4만 5천 원대를 기록했고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오늘은 3만 5천 원의 최고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최근 한 달간의 평균가인데요. 이 점선이 지난해, 실선이 올해입니다. 최근 한 달간을 놓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8,476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양배추입니다. 256.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08.2톤 들어왔는데 어제와 비교해서 52톤가량 적은 물량이 발입됐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빨간 양배추 품종이고요. 8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3,269원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11,875원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 1,394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지난 16일 11,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16일을 기점으로는 상승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13,5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역시 한 달간의 평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에는 6,000원에서 한 8,000원대에 거래가 됐었는데 올해 10월 22일은 43,000원대 평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격의 낙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13,2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 10월 때보다는 낮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동기간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부추입니다. 72.9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76톤 들어왔는데 어제와 비교해서는 3.069톤 적은 물량이 발입됐습니다. 500g 상품 기준 어제는 2,660원의 평균가, 오늘은 2,031원의 평균가입니다. 629원, 어제보다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한 달간의 평균가입니다. 지난해는 2,000원대 평균가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3,630원대 평균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일을 기점으로 가격 좀 하락하면서 오늘은 2,031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경남 고선군이 최고가 2,55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하동군이 1,840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미나리입니다. 전체 발입 물량은 80.84톤이고요. 어제는 78.7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2.065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15kg 상품 기준 오늘 평균가는요 62,723원이었고요. 어제 평균가는 85,117원이었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22,394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8만 원대를 기록하다가 17일 15만 원대까지 상승했고요. 하지만 18일 이후에 가격도 하락하면서 오늘은 11만 원대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부산 기장군이 41,609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울산 울주군은 51,170원의 평균가고요. 부산광역시 38,869원. 전체 산지별로 보면요. 울주군이 9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평균가도 울주군이 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달래입니다. 1.77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774톤 들어왔는데 어제와 비교해서는 0.004톤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8kg 상품 기준 어제는 53,364원의 평균가, 오늘은 89,839원의 평균가, 어제와 비교해서 36,475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5만 원 초중반대의 가격이 어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제 최고가 54,000원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는 약 36,000원가량 최고가가 상승했습니다. 9만 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고가를 확인하셨고요. 이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서산시는 82,301원의 평균가, 충남 태안군은 68,885원의 평균가, 충남 당진군은 3만 원이고요. 네, 전체 산지별로 보면 서산시가 최고가 94,000원, 평균가도 8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태안군은 6만 원대, 당진군은 3만 원대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오늘의 채소는 바로 알배기 배추입니다. 알배기 배추의 경매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추의 전체 반입 물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19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600톤가량 들어왔는데 어제와 비교해서 502.7톤 더 적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더 적게 반입이 됐고요. 가격 보겠습니다. 알배기 배추입니다. 8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328원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9,362원을 기록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는 966원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4,000원대의 최고가를 기록하다가 지난 17일 1,100원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1,100원 이후에 가격 다시 반등했습니다. 오늘은 13,000원대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알배기 배추의 평균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8kg 상품 기준 지난해 30일이 이 점선 그리고 실선이 올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소폭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었고요. 9일 같은 경우는 13,550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갈수록 줄어들면서 오늘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낮은 가격 1,300원대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홍성군은 1,529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평택시 7,481원이고요. 홍천군 6,262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홍성군이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1,529원을 기록했고요. 평창군이 최고가 14,4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알배기 배추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락동 365 농협가락 공판장 양승환 부사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승환 부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또 바쁘셨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도 교육 좀 받고 왔고 네. 또 산지 잡광도 조사할 겸 지방 출장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오늘의 채소가 또 알배기 배추입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올해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봤을 때 반입량이 어떤지부터 체크를 해보죠. 예, 반입량은 지난해보다 한 50톤, 지난해 50톤보다 20톤 정도 증가한 일 한 60에서 한 7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고 네. 그 전년도 그 배추가락 하락으로 일부 품목이 전환되면서 금년도 생산량과 반입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반입량이 일평균 20톤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은 가격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 현재 그 특품 시세는 한 10,000원대로 지난해와 비교 비슷하게 생성되고 있고 소비도 네. 비교적 양호되면서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비슷하군요. 그럼 이 알배기 배추가요, 일반 배추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배추는 그 많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그 보통 8월 말에 심어서 11월에 그 출하되는 김장용 배추를 말하고요. 예. 네. 그 알배기 배추는 그 상추처럼 쌈으로도 사용을 하고 크기도 일반 배추보다 훨씬 작아서 미니 배추라고도 합니다. 아하, 지금 화면으로 좀 보고 있는데 흔히 먹는 배추와 비교해서 알배기 배추 조금 작고 미니 배추라고 불립니다. 재배 환경은 좀 비슷합니까? 예, 재배 환경은 일반 배추와 결구 배추와 비슷하고 수확 시기는 보통 한 50에서 한 60일 정도 걸리고 그 서늘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수확 시기는 그러면 출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주로 봄에 파종하는 춘파 재배와 그 가을에 재배하는 그 추파용이 있고요. 네네. 수확 시기는 대개 파종 한 50에서 한 60일 정도 되고 그 재배 시기에 따라서 경기 일원이 5월 말부터 시작하여 중고랭지, 고냉지 그리고 경기 충청권과 그 월동 지역인 그 남부 지방에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11월 20일입니다. 뭐 중하순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알배기 배추의 반입량을 주도하고 있는 주산지는 어디 쪽을 꼽을 수 있을까요? 주산지는 지금 평창, 홍천, 삼척이에서 그 주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평창, 홍천, 삼척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작황 상태는 좀 어떻게 확인되나요? 요즘 뭐 일기 조건이 좋아가지고 알배기 배추의 작황은 양호하고 그 결구나 품질도 양호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비 동향도 좀 궁금한데 잘 소비가 되고 있나요? 네, 주로 그 외식 업체와 지방 소비에서 지방 소비 주문으로 알배기 배추의 소비는 현재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뭐 양승환 부사장이 출장을 가서 남부지방 쪽에 또 배추 농가도 여러 가지 좀 보고 왔는데 유통업계에서 봤을 때 알배기 배추 농가에 좀 전하고 싶은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말이 좀 있을까요? 알배기 배추는 그 고소하고 단맛이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주로 쌈과 겉절이, 물김치로 많이 사용하고 요즘 소비가 있어서 소비가 많이 되는 그 채소입니다. 네네. 그 출하하실 때는 그 속이 좀 차고 선별 고르기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11월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참 빨라요. 빠른데요. 자, 앞으로 알배기 배추 시세는 좀 어떨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나요? 김장철 소비가 시작되면서 그
알배기 배추 시세는 그 보합세가 예상이 됩니다. 보합세가 예상된다. 뭐 요즘 알배기 배추 농가 작황도 좋고요. 시세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알배기 배추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소식들이 과일과 과채 시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과일과 과채 시황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품목은 사과입니다. 143.9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95.3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는 한 51톤 정도 적게 반입된 상황입니다. 사과 부사 품종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23,147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34,000원, 최저가는 1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는 21,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오늘은 2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등락과 비교해 보시죠. 1,494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31,399원을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는 소폭 하락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21,653원을 기록했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올랐습니다. 23,14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 평균가를 올해와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보셨을 때 10월 22일부터 11월 초 앞에 봤을 때는 지난해 시세가 좀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을 기점으로 11월 13일까지 올해 시세가 더 높음을 그래프로 보실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시세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고요. 오늘도 23,147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높은 시세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멜론도 살펴보겠습니다. 29.3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8.25톤 들어왔었고요. 큰 물량 차이는 없습니다. 1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머스크멜론 5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29,098원,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는 27,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는 24,417원을 기록했고요. 오늘은 29,098원입니다. 어제보다 시세 올랐죠? 4,681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보시죠.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11월 14일 19,367원인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보시다시피 상승세를 나타냈고 18일을 기점으로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9,098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 평균가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역시나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변동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10월 22일부터 11월 전까지는 올해 시세가 더 높았고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11월 1일과 11월 13일을 제외하고는 올해 시세가 지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 간격을 넓히면서 29,098원을 기록했고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감귤입니다. 430.1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594.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164.1톤 줄어든 상황입니다. 감귤 온주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629원,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는 9,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는 1,669원을 기록했었습니다. 어제와 시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하락한 상황입니다. 40원 떨어졌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입니다. 11월 14일 11,999원을 기록한 이후로는 하락세를 나타냈고 17일 9,4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17일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1,62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또 올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큰 차이는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올해 시세가 전반적으로 높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11월 9일을 제외하고는 지금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고요. 오늘도 1,629원을 기록하면서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그래도 올해 가격이 더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단감도 보겠습니다. 138.3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64.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26.17톤 더 줄어들었습니다.
단감 VU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오늘 29,22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29,559원을 기록했었는데 어제보다는 339원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1월 15일 33,000원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로는 약 2,000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어제 3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이 가격 오늘까지 유지했습니다. 35,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3,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도 역시 진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23,98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딸기도 보겠습니다. 19.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3.7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물량이 줄었네요. 3.8톤 정도 더 줄어든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딸기 장희 2kg 상품 기준이고요. 오늘 평균가 44,486원입니다. 어제는 41,000원대였는데 어제보다는 가격이 하락했죠. 693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역시나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11월 16일 5만 원의 시세를 형성했고 그 이후부터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8,000원 정도 떨어졌네요. 오늘 42,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도 보겠습니다. 산청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9,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합천군이 또 가장 높았네요. 44,49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배 반입 물량도 보시죠. 163.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14.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48.82톤 더 증가했습니다. 배 신고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242원, 어제는 1,22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15원 더 상승했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1월 14일 9,500원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상승세 나타내면서 11월 17일 11,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17일부터 오늘 20일까지 같은 가격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11,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남양주시와 천안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1,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천안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1,66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과일 유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유자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반입 물량입니다. 1.53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4.6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적게 반입된 상황입니다. 3.14톤 적게 반입됐네요. 유자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45,100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48,000원, 최저가는 36,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는 43,619원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45,100원까지 또 상승을 했습니다. 비교해보죠. 어제보다 1,481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변화입니다. 11월 14일 51,000원을 기록했고 바로 다음 날 약 한 3,000원 정도 빠졌습니다. 48,000원을 기록했고요. 이 가격 안에서 약간 상승세 흐름을 타다가 어제 기점으로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48,000원 그대로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변동폭이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간격으로 봤을 때 10월 30일, 그러니까 11월 초까지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확연히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고흥군이 38,52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 유자에 대해서 경매 시황을 박현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양승원 부사장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는 겨울 동안 차로 참 많이 사랑을 받는 과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올해 유자 생산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 그 유자 생산은 그 동해 피해 및 그 가뭄과 폭염으로 나무가 고사되고 작황 부지로 지난해보다 한 40에서 5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뭐 4~50%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하면요. 반입량에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 평균 반입량은 한 3에서 4톤 정도 되고 전년보다는 한 1~2톤 정도 적게 반입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가격 보니까 10kg 상품 기준으로 45,000원대 기록했고 최고가는 한 48,000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면은 어느 정도 가격대입니까? 지난해보다 특품 가격은 좀 높은 편이나 품위가 저하되면서 평균 가격은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10,000원 정도 오른 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자는 뭐 주로 남부지방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주산지 남부지방 중에서도 어디 쪽에서 좀 생산이 됩니까? 남부지방에서는 고흥 지역이 대부분이고 네. 거제와 제주도에서 일부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전라남도 고흥 지역에서 대부분 출하가 되고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출하가 되면 언제까지 유자가 또 출하가 되는 건가요? 현재 고흥 지역에서 대부분 출하되고 올해 한 네네. 12월 말까지 출하가 예상이 됩니다. 12월 말까지 언급해 네. 주신 대로 유자의 주산지 하면은 주로 고흥이 꼽히는데요. 이 고흥 유자의 도전장을 내민 곳이 바로 완도군이라고 합니다. 네. 이 완도 유자가요. 특히나 유기농 유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완도 유기농 유자 연구회에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완도 유기농 농업인 연구위와 고금 청학동 유자 영농조합 대표를 맡고 있는 강상묵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현재 유자가 출하 중이잖아요. 예. 올해 뭐 일반 유자와 유기농 유자 시세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요? 올해는 작년 대비 유자 가격이 한 40%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예, 가공용 기준으로 일반 유자 가격이 킬로그램당 2,500원 선, 무농약 유자는 킬로그램당 3,000원 선, 유기농 유자는 킬로그램당 3,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킬로그램당 한 유기농 유자가 한 1,300원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유기농 농사 짓기가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국적으로 볼 때 유기농 유자 농가는 몇 곳 정도나 됩니까? 네, 전국에 유자 농가가 한 1,600여 농가가 됩니다. 네. 그중에서 유기농 인증 농가가 20곳 정도, 무농약 농가가 한 60곳 됩니다. 네, 더욱이 시골 농업 종사자 연령이 고령화 접어들면서 친환경 농업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농가가 차츰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지금 뭐 유기농 유자 농가가 전국에 20여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뭐 그만큼 유기농 재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울까요? 예, 유기농업은 정해진 재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 해결하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동력과 노력이 필요하고 판매 중인 친환경 자재는 가격이 높고 시골 노동력 고령화로 인력 수급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유자 재배를 고집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자연 그대로 농업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건강을 최우선하는 마음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뭐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유기농 유자 재배가요, 농가 소득 면에서 좀 도움은 되나요? 예, 일반 유자보다 수확량이나 유자의 상품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농가 소득은 평균 한 30% 정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30%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 30%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자, 이번 기회에 완도 유기농 이 유자에 대해서 좀 자랑 한마디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완도 유자는 강진만 니아스식 해안을 형성한 대륙성 기후하고 사면이 바다인 해양성 기후가 교차하므로 여기는 해우가 많고 기후가 온난하여 유자 향이 좋고 영양이 풍부한 맛 좋은 유자입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또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소비자분들에게도 좋고요. 예. 현재 소비자들은 유기농
유기농산물 가격이 높고 정말로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 기피하시는 현상이 있지만 이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은 자기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을 구매해 주셔서 유기농업 종사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보람을 찾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에 더해서 뭐 유기농 재배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자체 등에서 좀 기술 보급도 하고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양승환 부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이 유자 어떻게 소비가 되고 있나요? 현재 그 유자청이나 주로 화장품 원료로 가공용 소비가 주로 많고요. 네. 일반 가정에서는 그 유자차로 소비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소비처를 다양하게 넓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텐데 유자 같은 경우는 수출이 좀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 국내 가공용 수요로 많이 소비가 되고 생과일 수출은 수출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공하여 수출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은 뭐 수출이 생과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수출 판로 개척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11월 하순 유자의 시세는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지금 수확 시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10kg 60에서 70과 기준 4만 5천에서 한 5만 5천 원 정도 전망이 예상됩니다. 네. 자, 오늘의 과일 유자의 가격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간 7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이어지는 코너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시금치입니다. 반입 물량이나 경락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금치 오늘 반입 물량은 114.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10.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4.267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시금치 섬초 10kg 상품 기준이고요. 오늘 평균가는 3675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3415원을 기록했는데 어제보다는 시세가 좀 더 상승했네요. 등락가 보시죠. 260원 더 오르면서 3675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5만 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는데요. 바로 다음 날 11월 15일 14,000원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날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다시 조금 더 회복하는 상황을 보였고요. 그러나 16일 기점으로 약간의 또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17일부터 20일까지 38,000원대를 형성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 평균가와 또 올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2017년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10월 25일부터 11월 전까지는 보셨을 때 확연히 올해 시세가 더 높음을 알 수 있고요. 특히 10월 27일 같은 경우 69,588원을 기록하면서 한 달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에는 올해 시세보다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고요. 그래도 11월 1일을 제외한 이후는 올해 시세, 올해 가격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 간격을 많이 줄여서요. 거의 비슷한 시세에 형성을 했고요. 오늘 3675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금치 포항초 500g 상품 기준 평균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575원을 기록했네요. 어제는 1,624원을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가격 하락했습니다. 49원 떨어지면서 1,575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시금치 포항초 500g 상품 기준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를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1,900원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약 200원 정도 떨어졌죠. 오늘 11,7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역전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13일 일주일 뒤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지난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은 1,575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시금치 보겠습니다. 4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오늘 8,019원을 기록했네요. 최고가는 8,600원에 낙찰됐고요. 최저가는 7,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 8,019원, 어제는 8,740원을 기록했었습니다. 어제보다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등락가 보시죠. 어제보다 721원 떨어지면서 오늘 평균가 8,019원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8,300원을 기록했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11월 19일 어제죠. 10,000원까지 시세는 상승을 했었고 그러나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8,6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0월 27일부터 11월 5일 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올해 시세가 더 높음을 그래프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상황이 역전됐네요. 오늘 올해 8,019원을 기록했고 지난해보다는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시금치 경기 포천시가 7,735원을 기록했고요. 다음 지역도 보시죠. 충남 부여군 4,87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충북 음성군입니다. 6,138원이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가 9,9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포천시가 9,100원으로 뒤를 이었네요. 네, 평균가도 보시죠. 남양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7,74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시금치에 대한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시금치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살펴볼 집중 분석할 오늘의 작물은 바로 힘하면 떠오르는 시금치인데요. 여기 힘 좋은 경매사님 계속 작업 중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계속 뭔가를 좀 두들기시는데 이거 좀 뭐 하는 작업이에요? 예, 네. 오늘 들어온 화주별로 수량 파악을 하고요. 뭐 품위 나중에 좀 품위도 파악하고 뭐 그러는 작업 중입니다. 지금. 아,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에 지금 출하주와 지금 물량 뭐 수량이 좀 다 기록이 되네요. 예, 입력을 해야 경매가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뭐 네. 경매 전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경매 전에 출하주의 이름과 이제 수량을 체크가 난 다음에 이제 경매가 들어가는데 오늘 들어온 반입량 좀 어때요? 전일에 비해서? 뭐 전일이랑 비슷한 물량이 좀 반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예. 근데 경매사님 시금치 경매사님인데 시금치 잘 안 드셨나 봐요. 힘이 없어요. 예, 예. 아닙니다 지금. 네, 지금 많은 산지에 계신 분들 보고 계신데 좀 힘을 줄 수 있는 좀 파이팅 한번 하나 둘 셋. 네, 파이팅! 예, 약해.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금치 경매사님 말 그대로 좀 꼼꼼하게 경매상을 짚어줄 정말 제도대장 우리 뽀빠이 불러볼게요. 뽀빠이 어디가요, 우리 뽀빠이? 아, 트럭이 뽀빠이예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옆으로 오세요. 제 옆으로. 네, 반갑습니다. 자, 시금치 하면은 바로 힘이죠. 네, 너무 귀엽게 아기곰처럼 힘이죠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지금 계속해서 시금치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어느 정도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인가요? 어때요 지금 물량들이? 네. 물량들은 이제 지금 많이들 들어온 상황이고요. 아직 좀 더 들어와야 됩니다. 네. 예. 시금치 하면은 대부분 이제 말 그대로 시금치가 시금치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지만은 종류가 한 몇 가지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네. 한번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평소에 우리가 시금치 하면서 많이 접하는 거는 지금 제가 들고 있기도 하지만은 이런 단시금치, 경기 일원에서 나오는 단시금치를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요. 이제 겨울철이 됐기 때문에 요새 이제 새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비금 지역에서 들어오는 비금 섬초라든지 포항 지역에서 들어오는 포항초, 그리고 저쪽 남해 쪽이나 이런 데서 남해초라든지 육지초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해주신 요 시금치들이요 하늘에 딱 봐도 모양부터 크기부터 빛깔이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죠. 예, 예. 예, 오늘 제가 말씀 비금도에서 나오는 예. 예. 비금 섬초,
비금도, 도초도 이쪽에 나오는 섬초가 예. 맛있죠 요즘. 그거 맛있거든. 섬초 맛있고 또 이제 포항 쪽에서 나오는 건 포항초인가요? 포항초 맛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들어온 시금치들 한눈에 봐서는 그렇게 많은 지금 물량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반입량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뭐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포항초라서 포항초는 이제 막 출하가 개시가 되는 입장이라서 많지 않고요. 이제 섬초랑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의 육지초들은 따로 다 매장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모여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전반적인 물량은 경기도 일원의 물량은 좀 감소를 하고 있고요. 한 20% 정도 감소되는 추세고 그다음에 섬초랑 그다음에 포항초는 출하가 막 개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금치 전체적인 물량은 감소가 아니라 소폭 증가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들고 오신 이런 이제 단시금치는 한 20% 정도 소폭 이제 하락한 정도 모습, 감소가 좀 감소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섬에서 나오는 뭐 포항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달부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우리 포항초는 점점 증가하는 포항초는 추세를. 이제 출하 개시가 되는 시점이니까 네. 섬초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점점 늘어서 많이 식탁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겁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그 중에 어떤 시금치 가장 좋아하세요? 네. 왠지 맛있는 거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예. 이게 좋다고 하면은 이쪽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러네. 첫째 이쁘다고 하면 둘째가 울고, 둘째 또 이쁘다고 하면 셋째가 울고. 그래도 저한테만 살짝? 예, 어디 거? 뭐 여름에는 지금 들고 있는 요 단시금치들이 전 솔직히 맛있고요. 단이 맛있고. 예, 겨울에는 포항초라든지 섬초 같은 끝이 빨간 그런 상품들이 맛있습니다. 아유, 센스쟁이. 그러니까 누가 맛있다고 하면 울까봐 지금 요 계절에는 이제 포항초 섬에서 나는 이제 시금치들이 맛이 좋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자, 가격부터 좀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짚어보자고요. 경락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경락가 좀 아쉬운데요. 지금 섬초나 포항초 쪽에 상품성이 예년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일원 쪽도 그렇고 김장철 영향까지 받아가지고 시세는 지금 약보합세로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약세가 지속되네요. 네. 아무래도 뭐 누차 계속 지금 지난주 이번주 설명해드리고 있는 게 김장에 대한 영향을 지금 모든 가락동에 반입되는 농산물들 다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경매사님은 김장 하셨어요? 예, 저희는 좀 빨리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한 몇 포기 정도 하셨어요? 한 2, 30포기 정도 했습니다. 솔직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대강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남자들은 그 옆에 기다리다가 뭐 수육이나 쌈이나 싸드시지 와이프가 몇 포기를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예. 뭐 열심히 돕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열심히 갖다 주고 있고요. 아, 그렇죠. 우리 경매사님들도 사랑받는 게 여기 정말 좋은 이제 가락동의 모든 농산물들을 어디로? 집으로. 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뭐 지역들을 이제 서두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주요 이제 출하 지역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디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단시금치는 일산이랑 포천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섬초는 지금 비금도, 도초도 이런 섬에서 비금도, 도초도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출하되는 곳은 그곳이고요. 지금 이제 포항 지역이나 남해 쪽에서 출하는 막 개시된 시점이라서 아직까지 뭐 물량이 많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러네요. 작황 좀 어때요? 좀 상황은 어때요, 현재? 작황 상황은 기온의 영향도 있었지만 태풍의 피해를 많이 봐서 저쪽 포항초라든지 남해초 같은 시금치들이 지금 작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비금도에서 출하되는 섬초도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전반적인 작황 상황은 지금 좀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게 사실 시금치인데 좀 작황이 좀 좋지 않다라고 전달을 해주셨고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시금치 취재를 갔을 때 영덕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아세요? 영덕 시금치는 그 되게 껍질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렇게 좀 영양분을 공급해 주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저도 보지는 못했고 듣기만 했습니다. 아니, 제가 뭐 그랬던 대게를 죄다 시금치를 갖다 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이제 영덕 시금치도 참 맛이 좋고 달았는데 지금 뭐 기사를 접해 보다 보면은 정식에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을 접해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때요? 그쪽도 어차피 그 태풍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정식의 영향을 받고 해서 지금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이제 좀 시일이 지나면은 만회할 걸로
점점 나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좀 더 나아져야죠. 네, 전반적으로 좀 우리 섬초들이 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예. 제가 그 맛봤던 영도 그 시금치가 참 달았거든요. 예, 예. 지금 들고 오신 요 단시금치도 좀 어때요? 단시금치가 네. 이제 주로 이제 단시금치는 제가 들고 있는 건 여기 경기 지역 물건인데 네네. 이제 주로 서울에 계신 분들이 네네. 드시다 보니까 이 네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 맛도 중요하지만 네. 이 눈으로들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모양이 좋고 예쁜 거를 선호를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단시금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맛은 솔직히 맛은 포항초라든지 요쪽에 비해서는 조금 단맛이 좀 떨어집니다. 단맛이 조금 떨어진다. 예, 예, 진짜 한번 맛 보시겠어요? 아, 네. 네. 어때요? 예? 아우, 안 다네. 시금치 뜯어 먹어요. 지나가신 분이 뭘 뜯어 먹냐? 예. 아니요. 지나가시던 분은 네. 섬초 주주하시는 분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니, 단맛은 좀 떨어지지만은 그 뭐랄까 그 시금치만의 그 아삭한 식감은 좀 살아있네요. 네, 이쪽 잠시 오세요 그럼요. 네. 자, 그렇다면 가장 이제 중요한 출하를 앞둔 농가들에게 예. 또 우리가 제가격 잘 받을 수 있는 정보 좀 전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 예. 경매사님 한 10년 정도 경매하셨잖아요. 예, 네. 예. 출하 시 어떤 부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시금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생산에 대해서는 저보다 출하 농가분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은 차지하고요. 출하를 하실 때 보면은 샘플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샘플 작업을 너무 중점을 두고 하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나머지 물건, 샘플이 아닌 나머지 물건들과의 상품성 차이가 심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 시장에서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전문가십니다. 네. 결국은 샘플 작업을 지나치게 하시는 거는 출하 농가분들한테도 손해가 가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반적인 선별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는 게 그 상품성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어떤 제가 잘 봤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도 선별, 둘째도 선별이고 말 그대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몸에 좋은 시금치를 많이 드셔야 되는데 먹으면 누구처럼 어떻게 힘이 좋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힘. 네, 귀엽게 힘. 자, 이상 저는요 가락동에서 시금치에 대한 경매 상황을 살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서울청과 한상우입니다. 네, 힘. 네, 한상우 경매사와 이경화 팜캐스터가 이 시금치에 대해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줬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농협 가락 공판장의 양승환 부사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금치 반입량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현재 어떤 편입니까? 예, 시금치 반입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한 1일 한 60에서 한 7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나요? 현재 특품 그 최고가 기준으로는 4kg 그 일반 시금치는 9,000원. 그다음에 섬초는 10kg에 한 5만 원, 포항초는 500g에 2,200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비슷한 가격대에 계속해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시금치 소비가 꾸준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비 상황도 괜찮고 괜찮은 덕에 뭐 시세는 뭐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반입되는 시금치가 참 다양하잖아요. 섬초도 있고요, 포항초 시금치도 있고요. 특징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주로 일반 시금치는 주로 경기도 관내에서 하우스 재배로 연중 그 재배가 가능하고 김밥용이나 주로 식재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 섬초나 포항초는 그 주로 겨울 시금치로서 출하 시기는 그 10월부터 3월 말까지 출하되며 그 섬이나 해안가에서 노지로 그 재배되고 있고 섬초의 생산지는 신안과 남해 지역에서 출하되고 포항초는 그 포항 관내에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언급해주신 일반 시금치와 비교했을 때는 섬초라든지 포항초의 가격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인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일반 시금치보다 그 섬초나 포항초는 그 시금치 잎이 좀 두껍고 식감도 우수하고
당도도 높아서 그 일반 시금치보다는 그 좋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섬초, 포항초 같은 경우 겨울에 재배되는 작물인데요. 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년 내내 섬초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책자로 펴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바로 그 책이 이 책인데요. 뭐 1년 내내 즐기는 신안 시금치 섬초라는 제목으로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뭐 보면요, 섬초 보관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뭐 활용법 등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뒤에 네네. 보면 또 주부님들 반찬 활용하는 거 굉장히 또 매일 걱정되시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반찬을 해먹는 제조법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쓱 봤는데 네. 그렇게 길지도 않고 굉장히 읽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책 꼭 참고하시면 정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작하고 배포한 곳에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왜 이런 책을 제작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가공유통팀이 근무하고 있는 이유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바로 네. 좀 전에요. 1년 내내 즐기는 이 신안 시금치 섬초 책자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책을 발간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보통 신안 섬초는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수확이 되는데요. 네. 이 시기 이후에 수확되는 섬초는 배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섬초를 가공해서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1년 내내 섬초를 맛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공품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이러한 결과들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이번에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섬초로 만든 가공식품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공품으로는 고품질의 섬초 건나물, 냉동나물 가공 기술과 파슬리를 대체해서 여러 가지 음식에 토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섬초 후레이크, 그리고 나물밥용 섬초를 개발하였습니다. 저도 잠깐 보니까요. 뭐 스콘도 있고요. 어린이 간식 만드는 방법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네. 좀 흥미롭고 다양한 정보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네. 책을 못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간략하게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솜초가 수확되는 수확 시기별에 따라서 영양 성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영양 성분, 그리고 솜초를 이용하여 고품질의 건나물과 냉동나물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건나물과 냉동나물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조리법, 그리고 솜초 유통 중에 저장성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영양, 조리법, 저장법, 다양한 정보들이 이 책 안에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 책에 수록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맛과 향이 좋은 솜초 건나물 제조 방법과 네. 이런 솜초 건나물의 독특한 질감을 이용을 하여 조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장 중점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독특한 질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신안군 섬초 다른 시금치와 비교했을 때 또 다른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솜초는 잘 알다시피 전남 신안군 비금에서 재배되는 시금치의 상표명입니다. 이러한 솜초는 추운 겨울 바닷바람과 눈소리를 견디면서 땅에 붙어 자라 시금치 모양이 납작하게 옆으로 퍼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네. 일반 시금치에 비해서 잎이 두꺼워 씹는 맛이 굉장히 좋고 단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식감도 좋고 단맛도 강한 시금치 네. 섬초인데 지금 출하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안군의 섬초 작황, 생육은 좀 어떻습니까? 신안의 솜초 재배 면적은 1118헥타르이고요. 네. 현재 전량 가락 시장으로 출하되고 있고 10kg 한 박스당 최고가로는 한 68,000원에서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약 10만 원까지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현재 작년에 비해서 초기 출하량이 줄긴 하였지만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출하되어서 소비자께서 아삭아삭 맛있는 솜초를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름철 기상악화로 겨울 시금치 농사 준비하셨던 분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힘든 시간만큼 좋은 가격 잘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그런 농가들 위해서 많은 노력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양승환 부사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뭐 이뿐만 아니라 현재 경상남도 남해군 시금치도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그것도 지난해보다 높은 소득을 올렸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경상남도 남해 지역에서 그 958헥타르에서 9,429톤을 생산해 무려 한 237억 원의 그 고소득을 올렸습니다. 와, 남해군에서만 237억 원의 소득. 아, 굉장합니다. 이렇게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그런 비결, 이유가 있을까요? 남해군의 그 시금치는 그 자연 해풍과 진한 향, 그 단맛이 우수하고 그 뿌리가 그 붉은 것이 장점입니다. 네. 청정 지역에서 재배하는 그 자연 환경이 좋아서 아무래도 그 소비자들한테 인기도가 높아 그 고소득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의 인기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시금치 전반적으로 소비 상황은 어떤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반 시금치 소비는 그 가정 소비보다는 김밥 재료나 그 짧은 시간에 쉽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HMR이라든지 그 식재료로 용도로 그 소비가 많이 꾸준합니다. 네, 뭐 이 시금치 11월 하순 시세도 좀 전망을 해보죠. 출하 상황이랑요. 예. 11월 그 겨울 시금치인 그 포항초나 섬초는 그 출하량이 증가되고 김장철이 그 시작되면서 시세는 그 약보합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시금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각 7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11월 20일 화요일 오늘 소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살펴보시죠. 가을 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3,003원, 최고가는 4,000원, 최저가는 2,03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는 5원 정도 하락한 가격이고요. 가을무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1,573원이네요. 최고가는 2,000원, 최저가는 98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보다 15원 하락하면서 평균가는 1,573원을 기록했습니다. 밤고구마 1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5,167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7,120원, 최저가는 3,3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등락가 보시죠. 어제보다 19원 떨어졌네요. 오늘 평균가 5,167원입니다.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5,594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7,960원, 최저가는 3,91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65원 정도 하락했고 평균가는 5,594원입니다. 단감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9,751원,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는 6,64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보다 15원 상승했네요. 대파도 보시죠.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433원, 최고가는 4,800원, 최저가는 1,980원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0원 하락했고요. 오늘 평균가 3,433원에 판매됐습니다. 배 신고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33,844원, 최고가는 43,000원, 최저가는 2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468원 상승했고요. 오늘 평균가 33,844원입니다. 붉은 고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시죠. 1,868원을 기록했네요. 최고가는 2,990원, 최저가는 1,0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8원 떨어졌네요. 새송이버섯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13원, 최고가는 700원, 최저가는 35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와 같은 가격이고요. 양파도 보시죠. 1kg 상품 평균가 1,610원입니다. 어제보다 3원 상승하면서 1,610원을 기록했습니다. 쪽파 1kg 상품 평균가도 보시죠. 4,660원, 최고가는 6,560원, 최저가는 2,70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69원 하락했습니다. 꽈리고추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1,083원에 판매됐네요. 어제와 같은 가격입니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어제는 8,002원, 오늘은 8,111원에 거래됐습니다. 한우 불고기 100g입니다. 어제는 4,311원이었고요. 소폭 상승해서 오늘은 4,313원에 거래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최근 5년 동월 평균은 1,900원대였는데 오늘은 1,789원에 거래됐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오늘은 1,753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렇게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시각 또 7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춥더라고요. 네. 영하권까지 떨어졌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네. 진짜 오늘 정말 추웠는데 내일은 또 전국적으로 비도 내린다고 맞아요. 하고요. 네. 또 강원 산지에는 눈이 오고 일부 중부 내륙 지방에서는 양은 많지는 않지만요. 비와 눈이 섞여서 온다고 합니다. 뭐 농작물 피해 없도록 한번 둘러봐 주시고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죠.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병원 갔다 왔는데 네. 꽉 차 있더라고요. 많이 건강 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농협 가락 공판장의 양승환 부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 방송에서는 감자와 사과 그리고 돼지고기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